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날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머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머지라니. 나머지지, 이 사람들아. 되게 기분 나쁘네. 그럼 뭐 전문가와 나머지들. 정신과 전문 이런 거 하든가. 그치. 그렇지. 전문적이고 권위 있으나 이상한 최의원입니다. 네. 이상하고 비전문적이지만 목소리가 멋진 배 감독입니다. 오, 부럽다. 언제 떠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여름입니다. 네. 어디를요? 여행이요? 여행. 그래요. 그 생각만 해요. 여행 에피소드에 안 나오고 이렇게만 거야, 자꾸. 네. 네, 성장 영화에 관심이 많은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심리 레시피 주제는 언제 혹은 어떨 때 헤어지나요? 네. 언제 헤어집니까? 요건 연인 관계 얘기예요. 연인 관계에서 잘 사귀다가 브레이크업을 공언할 때 헤어지자.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아, 있는 걸 얘기해야지. 없으면 이러면 뭐해. 헤어진다고 공언해야 되지 않나? 어. 라는 게 하나 있어요. 맞거나 때리면.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거는 뭐 당연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여성이 남성을 때리는데 네. 그게 막 굉장히 막 심하게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때리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도 그럴 때도. 무조건 손을 대면 당하는 사람이 폭력이라고 느껴졌는데 내 스스로가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등짝을 막 때려도? 그것도 상습적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익숙한 통제가 안 되면. 너무 익숙한 그냥 그 비대칭을 불균형을 감내해야만 할 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인데 너무 약간 비겁한 치트키 같아. 비겁한 거죠. 아, 이거 말고 이거 개인, 말고? 개인 경험한 걸 얘기하라고 지금. 그 생각은 우리도 다 해요. 그렇지. 그래요? 맞았을 때고 맞아, 헤어지는 건 헤어져야지. 그럼 당연히 헤어져야지. 콜럼버스 달걀 얘기 들어봤어요? 먼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경각심을 한번, 알았어. 이렇게 해본 거야. 맞으면 헤어집시다. 네, 맞으면 끝. 헤어지자고. 끝. 그리고 본인은 그렇지. 본인은 어떨 때 헤어집니까? 서로 욕하면. 욕하면. 욕. 오. 그런 욕. 그러니까, 쪽이구나. 임마 말고. XX. 임마, 시끼야! 뭐 이런 거 말고. 근데, 뭐 이렇게, 저 그냥 쌍욕을 하고 싶구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본인한테 면전에 대고 야,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분에 차면 혼자 할 때 있잖아. 혼자. 에이씨 하면서 혼자. 근데 그건 분간이 가지. 이게 겨냥이 돼 있느냐. 혼잣말인데 옆에서 크게 들리게. 막 싸웠어. 네네. 에이씨 말. 나게 혼자 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요. 아, 근데, 그 정도는 비비자하게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면전에 대고 야이 야 이렇게 해야 헤어지나요? 그렇지. 그리고 혼자 할 때도 저는 욕하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욕을 하고 싶은 상대에게 하는 거는 난 좋아해요. 근데 그 연인 관계끼리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말을 막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말 막 할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근데 딱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격해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난 격해졌지만 내가 남자고 덕치도 있고 목소리도 크니까 욕은 안 했어. 끝까지 근데 내가 계속 그럼 오늘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막 짰구나. 말바따로. 쪼르고 팍팍팍 찌르고 했지. 네. 욕이 나올 만하네요. 근데 욕이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시네. 진짜 욕이 딱 나오면서 고삐가 딱 풀렸어. 그래서 못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쫙 나오더라고. 거기서 내가 생각을 했어. 나 똑같이 해봐 욕을 하다가 제가 딱 돌아서서 안 봤어요. 그 뒤로 연락 끊고 안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진 적이 있어요.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 헤어진다. 네. 여름 작가는 어떠세요? 글쎄요. 재미없을 때?
재미가 재미없을 없을 때. 이야, 이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 신박하다. 남자는 항상 재밌어야 돼, 앞에서. 이야, 와, 신박하다. 이거 웃기고. 그리고 큰일 나, 오늘 헤어질 것 같은데 재미없었는데, 오늘. 그때 재미의 어떤 장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어. 그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재미없다. 내일 만나자. 이런 거 아니야? 오늘 헤어진, 오늘 저녁 7시. 여기까지다. 재미없는데? 재미없는데? 내일 만나. 내일 봐. 언제 헤어지나요? 재미없을 때. 안녕, 잘 자. 내일 좀 더 노력하길 바래. 이런 거? 그렇게, 그날. 근데 내일 재미없으면 모레 봐야 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런 거구나. 재미없으면. 재미가 그 없으면. 재미라는 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좀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네요. 왜? 근데 그냥 어릴 때예요. 네, 어릴 때. 지금 그렇다는 게 지금도 아니라. 뭐 그렇게 뭐 나이가 그래, 많은 그래. 건 아니잖아요. 그래. 어릴 때를 생각하면 이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킬까? 라는 질문을 그 성장은 내 거야. 왜 그래? 야, 그리고, 함부로 가져가. 로얄티 주세요. 그게 지금 그 컨셉 겹쳤어.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킬까 하는 질문이 재밌어? 그 질문을 계속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야, 그게 재밌댄다. 안 맞는다, 뭔가. 야, 희한하다. 성장과 재미는 약간. 그러니까. 글쎄. 제가 여러분 잠깐 재밌게 해줄게요. 우리의 방송이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야, 웃는다, 야. 답 없다, 야. 어떡하지? 재밌어 하네요. 근데 재밌다. 야, 그러네요. 아니, 근데 많은 여성들이 재미있는 남성을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게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는 네. 어떤 특성을 남성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진중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상당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은 해요. 제 경우에는 그게 막 유머나 개그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통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재미라는 포인트, 재미와 성장이지 재미와 성장. 않았던가라고 과거를 한번 추억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별로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근데 어떤 남성이 자기를 웃게 해줘요. 네.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웃게 해주지 못하네. 네.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네. 될 수는 있겠죠. 야, 그 포장을 굉장히 멋있게 해주시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네. 그랬나? 되게 멋있어요. 옛날에 제가 막 10대 때 읽으면서 울었던 막 청춘 소설 뭐 이런 거 한 대사 같다. 더 이상 넌 날 웃게 해주지 못하잖아. 이러면서 막 약간 만화책 기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많이 봤거든. 희화화되고 있네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저는 연애할 때는 결혼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안 좋은 표현으로 왁구가 안 나온다고 하죠. 네.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가차 없이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차 없이. 가차 없이. 그런 판단이 딱 들면 어릴 때도 어릴 때도 그 약간 무슨 이게 오지랖이야? 그렇군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리는 약간 스타일이어가지고 목표 결혼이야.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연애를 할 때 연애의 종착지가 결혼이라고 생각했어. 보수적이시군요. 그런가 봐요.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안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되면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면 결혼을 이건 되겠다 싶었을 때 바로 딱 한 거구나. 왁구가 바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합리적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점검하고 근데 큰 걸 결정할 때 보면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나는. 논리 빼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내와 결혼할 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 농거가 뭐야, 농거가. 약간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막 따져보거나 평소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뭐 할 때처럼 생각하지 않았어. 될 것 같아. 몇 번 만났더니 결혼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결혼했어. 믿음이. 신이 내리셨구나.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약간 밑도 끝도 없지.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네. 뭐 짝을 보고 첫눈에 네. 이렇게 띵 뭐 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을 진짜요? 사실은 했거든요. 하필이면. 하필이면. 네. 놀랍게도. 그렇죠. 그런 거지. 네. 네. 놀랍네요. 결혼은 그랬던 것 같고, 그럼 뭐 아주 커다란 선택을 할 때, 네. 뭐 이제 영화를 해야 되겠다. 네. 생각해보면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커다란 정말 엄청난 커다란 거는 네. 뭐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냥 그런 건 직관적으로 그냥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걸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냥 막 있거든요. 근데 느낌 오는 대로. 저는 사실 그거는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거를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맞아, 그냥 맞아. 내 안에서 논리적으로 자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직관적으로 내려진 걸로 마음에서 방향을 세우는데 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단계는 나름 막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찾아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지는 반대면 않아. 또 재밌겠네요. 반대 막 큰 그림은 엄청 계산을 했어. 근데 네. 한 단계는 그때 막 가. 그냥 내 느낌 생각대로. 오는 대로. 아니면 그런 사람은 누구 시켜야지. 누구 시켜야지. 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서로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 데가 하나 있긴 있네요, 저도. 뭐요? 보통 이렇게 되게 두리뭉실하게 대화가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대화가 진지할 때랑 진지하지 않을 때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 이건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랑, 이건 진지하게 가다가, 이거 계속 진지할 때가 아니야. 여기서 농담을 해야 돼, 우리가. 요런 게 서로가 맞추기 힘들잖아. 맞아. 안 진지해야 될 때랑 진지해야 할 때가 나랑 다른 사람. 타이밍이. 네,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 그럴 여기서 수 약간 있지. 가볍게 어렵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자고, 위로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는 건데, 진지해져. 진지해. 답이 안 나와. 걔도 내가 답이 안 나오겠지. 근데 난 여기서 되게 진지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막 이걸 날 어떻게 막 하려고, 이럴 때 근데 되게 그 힘들었을 자칫 때가.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냥 말봤다야 누군가 앞에서 듣기에는 막수전에 이게 진지한 말봤다와 야, 면전에 매겠다. 진지하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면전에 매겠다. 이런 거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냥 당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면전에 빨만 안 했지.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난 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반 정도 농담을 받잖아. 우리 안 되겠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안 되겠어, 우리 안 되겠어. 욕을 해줘, 빨리. 어렵네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헤어지는 거는 너무 세면, 네네. 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을 못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배 감독은 진지함과 가벼움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렇다 하는데, 두 분은, 근데 너무 힘들다. 헤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요것만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나 요리만큼 내가 양보를 못 하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그거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보하지 요리는. 그거 있으세요? 저는 이미 결혼을 해서 네. 뭐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저를 깔아뭉개도 저는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 질문에 답이 안 되고 연애할 때 뭐 헤어질 때 이게 결정적으로 헤어지는 게 되는 게 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아파졌어요. 왜요? 헤어진 적이 없어. 사귄 적이 없거든. 그렇구나. 좋아만 그- 하셨어요, 계속? 아니 좋아만 했어? 그러시군요.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흑역사가 떠오르면서, 이거 나는 역사를 이뤄본 적이 별로 없구나, 라는 순간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서운해지는. 지금 진심으로 네. 서운하셨어요. 목이 메시는 목이 메시는. 아니, 역사를 꼭 이뤄야 되나요? 억지로 이제 얘기 한 두 개만 하자면, 이거는 실제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환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상대랑 만나는데, 이게 헤어질 때구나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침묵이 흐를 때, 둘 다 편하다라고 느끼면,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오, 맞아. 이것도 중요한데. 맞아. 침묵이 흐르는데 굉장히 썰렁해. 네. 이거는 안 되겠구나. 사귀다가 침묵이 흘렀는데 썰렁한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의 교류라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실은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침묵이 흐르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그러면 이 관계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어떤 생각.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걸로 확인하고 싶은 잘못된 충동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실제 경험인데 헤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어느 정도 교제 단계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오빠는 소아과 의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 얘랑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왜요? 내가 어떤 의사를 하는지를 얘가 왜 정하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도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그 얘기 듣고 많이 느꼈어요. 그걸 듣는 순간. 네. 얘랑 결혼하면 내 장래나 방향을 얘가 좌지우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방향을 사모님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결혼은 그럼요. 이렇게 신비로운 건 거야. 그럼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뭔 상관이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살아주시면 감사한 거지.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네. 우리 부인이 욕하고 등짝을 때려도 저는 같이 삽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아니, 전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니까 못 참았던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랑 경쟁하려고 그러면 못 참아요. 경쟁하려고 그러면 놓습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나랑 경쟁을 하면 안 돼. 그래. 야, 왜냐면 희한하다. 제가 그걸 이제 애들을 보면서 느껴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애들 중에 한 명이 애들 중에 한 명. 네, 그걸 또 특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 애들 중에 한 명이 너무 세, 승부욕이. 그래요? 너무 세, 승부욕이. 가르쳐준 게 없거든.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분해하고. 옛날에 그 김연아 어머니가 그 언니랑 김연아 둘 다 피겨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언니는 피겨 안 하고 동생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근데 언젠가 잠깐 방송에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은데 동생이 그런 경쟁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언니는 안 하고 동생이 했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투지의 상당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상 뭔가를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그게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저하고 경쟁을 하려 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거기다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모든 걸 줘야 되는 건 아닌데 경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 요리를 잘 못하니까 뭐 하면 하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막 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아내가 하면 그냥 다 일이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경쟁 구도를 안 만드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 나보다 얘가 훨씬 잘하는 사람. 경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경쟁을 워낙 자기가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최소한 연애에서만큼은 그렇죠. 경쟁을 가까운 하고 싶지 사람하고 않은데 경쟁을 왜 해? 네, 이런 생각하는데 이 영역까지 그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여기는 부분인 최대한 거죠. 편안할 수 있도록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못하는 건 이쪽이 하고 부족한 거는 내가 의지해서 가고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땡겨서 가고 이게 그냥 잘 맞으면 그러니까 진지함과 가벼움이 그냥 알아서 척척 맞듯이 저는 경쟁 구도를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약간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있죠. 불필요하게 막 있죠, 뭐 이런 있죠. 걸 경쟁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저걸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딴 데서 경쟁을 좋아하면 그냥 연애에서도 경쟁하면 되는데 확실히 결혼할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은 이럴 때 안팎의 어떤 구분을 좀 하는 경향이 다는 아니지만 꽤나 많다. 그래서 밖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어떤 패턴들과 좀 다른 형태의 가정관이나 부부관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것은 상대가 금방 간파를 할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회관계를 보고 그 사람을 호감을 느끼거나 좋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되게 교제에서 괴리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 왜냐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맞출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깨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밖에서 사회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좋아해주고 서로가 호감을 느껴서 만났을 때 그건 내가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나를 받아줬으면 하는 것도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핀트가 안 맞으면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좀 괴로우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괴롭다. 공감을 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내용을 한번 배 감독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30대 후반, 결혼 6년 차, 5살 된 딸과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11년 차 직장인이고요. 와이프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잘 사는 것 같을 텐데 저는 삶이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너무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집안일을 트레이닝 시키지 않아서 집안일이 서툴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것은 마인드의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2주 여름 휴가 동안 와이프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독서, 영화 보기, 운동, 쇼핑 등을 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주방과 집안이 깨끗해지고 냉장고가 정리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왜 낮에 저녁밥 준비를 하지 않고 퇴근 후에 나랑 같이 저녁 준비를 하지? 왜 빨래, 화장실 청소, 집안 청소, 쓰레기 버리기를 내가 퇴근 후에 해야 하지? 장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더니 여자들은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를 줄 모르니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집안일 하는 걸 가르치지 못해서 그러네, 미안하네,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집사로 생각하다니. 아내는 결혼 후 화장실 청소, 방바닥 청소, 가스레인지 청소, 쓰레기 버리기, 냉장고 정리, 싱크대 청소, 음식 쓰레기 버리기 같은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집안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지저분해서 2년 전부터 모든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이 빠른 편이라 퇴근해서 밥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재울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못합니다. 그동안 아내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다고는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자존감 관련 책을 읽어도 보고 제 회사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설거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바닥 청소도 빨래도 쓰레기 버리기도 안 할 생각입니다. 돌아오는 주말엔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를 안 할 예정입니다. 일회용 그릇을 사고 싸구려 속옷을 사서 파업을 길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번 파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이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만 아니면 당장 이혼하고 싶습니다. 네. 야, 되게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결론이. 심각하네요. 이혼하신 거 아니겠죠? 이게 사연이 들어온 지가 좀 됐거든요. 잠깐만. 걱정되고 있어요. 2달 정도 되니까 아지. 그 사이에 혹시 파업의 결과가 파업 계속 그럼 했었겠네. 해서 예. 이제 뭔가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막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잘합니다. 아내도 심각성을 알아듣고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지금 이제 너무 홀가분합니다. 이러실 수도 그럴 수 있잖아. 있죠. 파업 3달째입니다. 그렇지. 너무 파업이 힘듭니다. 지속될 수도 있겠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가능성도 있겠네. 서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뭐가 파업을 좋은지 접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파업을 접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꼴을 못 봐가지고 파업을 접었습니다. 스스로 그냥 어. 접었습니다. 그냥 하고 말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이분은 AS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야, 저희가 진짜 사연이 많이 밀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남성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하면서 우리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할 때 거의 저는 그 비슷한 공감을 저희 집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핸드폰 보고 계신 분. 그렇죠. 네. 제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럼 우리 부인이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좀 하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뭐 저도 보면서 뜨끔뜨끔 했는데 맨날 이제 듣는 얘기가 너 핸드폰 좀 내려놔라 좀 이러면서 도대체 지금 뭘 그래서 알았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보통 그렇게 밖에 있는 경우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괜찮지는 않죠. 괜찮지, 근데 괜찮겠어요. 사회적으로 괜찮지. 자꾸 그게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특성에서 매이다 보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남자는 일을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대개는 그 얘들이 여성도 일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 여성 일했으면 그럼 여성도 집에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와서 집안일 그대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일하는 남성은 집에 왔는데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본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겠죠. 뭐 내가 뭐 결혼할 때 가사일 남한테만 하라는 뭐 법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네. 핸드폰을 봅니다. 뭐야. 그래요. 늘 혼나면서 이게 그래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의지가 굳으시네요. 근데 의지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요 분은 그래도 좀 더 억울할 법하긴 하다. 왜냐하면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라서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한다. 아이고 낮에 좀 미리 해놓지. 약간 이런 근데 생각을. 이제 제가 늘 미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맨날 혼나고 뭐 이러고는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네. 아내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화장실 청소, 뭐 방바닥 가스레인지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이런 건 제가 하거든요. 네.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거는 네. 분담을 해서 제가 하고. 방금 근데 김프로님은 여름 작가님의 리액션에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닐까? 왜요? 어. 왜? 아니 그건 하는 인간이네. 약간 이런 리액션이었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해? 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긴 이제 그 정도는 네. 저는 이제 그 정도는 하면서 네. 안 한다고 욕을 먹는데 그래도 이제 아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럼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정말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하는 게 설거지인데 그것도 더럽잖아. 그건 더러워서 자기가 또 한다고. 어. 그러니까 이분 정말 피곤하시겠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집안일이 워낙 익숙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 배워서 할 수는 있는데 네. 나는 그게 성이 안 차고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그쪽까지 여력도 없다. 뭐 그럴 수도 뭐 아주 이해를 해주면. 네,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사연을 보내면서 이 부인의 문제는 마인드의 문제다. 노력하는 어떤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미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인드의 문제라는 건 뭐가 어때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에서 진정한 빡침이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도 있으신 것 같긴 한 게, 그렇죠. 장모님이 트레이닝을 안 시켜서 내 와이프가 탁월하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이럴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트레이닝 받아서 액만큼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모님이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네. 라고 말을 안 했다. 나한테. 저는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야, 실은 이거- 약간 부딪히시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생각하시는 당연한 건데 안 하시니까 더 이제 힘드신 거. 이중고인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장모님이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네. 그리고는 약간 전 이해 안 되는 게 그럴 순 있죠. 어. 미안하네 이럴 줄 알았는데 뭐 당연하다고 얘기하니까 화가 날 순 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두 단계 더 넘어갔어요. 나를 집사로 생각하다니. 집사로는 생각을 안 하? 이게 어떻게 집사로 생각한 거지? 조금 그냥 비약이 미안. 있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이렇게 두 단계 더 가셔가지고 갑자기 화나시는 포인트에서는 또 내가 집사야? 그쵸. 약간 이렇게 생각. 핸드폰 만지작거려서 뭐 하냐고 하면 집에 필요한 거 사고 있다고 검색 쇼핑하고 있다고 아내가 말한다. 그 다음 문장이 와이프는 저를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약간 비약. 한 두 단계 뛰어서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다니. 네. 근데 가정부로 생각하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런 거를 잘 못하시거나 하기 싫거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내한테 뭐 대화를 해보셨나? 넌 나를 가정부로밖에 생각 안 해? 라고 한 번이라도 한번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보셨나? 이 문제에 그랬더니 대해서?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 이러면 우리가 답변을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한 번 장모님한테 그 약간 서운함을 내비쳤더니 장모님이 나는 내가 지금 예상한 답변이 있었거든. 들어야 되는. 그거랑 너무 다른 답을 못 들었어. 한 거야, 장모님이.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모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끝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비서구나, 그냥. 뭐, 장모님 보기엔. 그리고 더 이상 시도를 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딱 지금 해석하려고 하신다. 근데 표현을 안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내랑 이런 얘기 했는데 막 지집이랑 계속 싸우고 뭐 이게 안 되니까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하신 노력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어떤 책도 받고, 이런 책도 받고. 그거를 어느 정도 시도를 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와이프와의 문제라면, 두 사람 간의 문제라면, 그 당사자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게 미리 생각을 이렇게 좀 넘겨짚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조곤조곤 표현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교류하는 부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먼저 많이 생각하고 그 많이 생각한 걸 확인할 때도 뭐 한 10가지를 물어봐서 정말인가 아닌가를 따져가지고 아 정말인 쪽에 좀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하나 정도 딱 질문해서 정말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이제 금방 판별하고 아 집사로 생각하는구나 아 가정부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상대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들어서 종합하기보다는 그 표현 하나에 많이 꽂힐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 그러네. 넘겨짚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조금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넘겨짚으신 거야. 맞아. 아, 자존감이 낮다고는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답변하지 내가 이렇게 말아주세요. 봤는데 나는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우리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문제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적혀 있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머리에 이 자존감을 따다가 박히게 되는. 그 심리 검사 중에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나는 하고 밑줄 쳐 있으면 뒤에다가 아무거나 써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하면 이렇게 밑줄 치면 아무거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대로 쓰셔라 해가지고 앞뒷면으로 이제 문항들이 쫙 있어요. 그거는 쓰면 뭐 내가 이상해지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뭐 몇 가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장을 써놓으면 얼마나 길게 썼는지를 봐요. 저희가 주로 이제 피드백 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막 한 줄을 넘어서 두 줄까지 이렇게 빼곡 쓰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한두 단어로 거의 끝나요. 그게 이제 골고루 있으면은 자기 표현이 유연하니까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길게 적는 사람은 너무 상세한데 치중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은 잘할지 모르지만 사실 상대방이 듣다가 그냥 귀찮아서 잘 안 듣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주제가 흐려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가 얘기할 것들을 우리가 기승전결해서 뒤에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시고 뒤에서 설명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과 같은 경우는 짧게 적는 것과 비슷한 경우예요. 짧게 적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데 생각을 예, 아니요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익숙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도달하기까지의 자초지정이나 정서적인 얘기들을 설명해서 표현해라 그러면은 거의 잘 못한다. 그리고 생각이 머릿속에서 한 4-5가지가 흘러가는데 그 생각을 표현할 때는 한두 단어로만 표현한다. 근데 더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자기가 한두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자기의 생각의 4-5개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요 얘기하면 대부분 하고 공감을 해요.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해놓고 근데 말은 한두 마디 딱 했는데 그 말 한두 마디에 자기 생각이 다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을 많이 해요. 본인은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절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들은 것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이 노력하셔야 될 거는 당신이 귀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해야 된다. 그래봤자 남들보다 말이 짧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분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너무 함축하고 혼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또 표출할 때는 굉장히 정제된 표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방금 들어주신 거 전자 얘기 들으면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난 바뀌어야 된다. 난 바뀌어야 돼. 결론을부터 얘기하라고, 결론부터. 예, 편집하시는 우리 태리 오빠가 맨날 나한테, 봐봐. 여기서부터 얘기가 들어봐. 무슨 얘기야. 뒤에 한 문장이잖아. 지금 말하다가 자기 말은 까먹었지. 네. 왜 근데 말을 안 멈춰? 막 이러거든요. 저는 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테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근데 어차피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짧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내 많은 생각들을 저 사람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냥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장모님과의 대화에서도 되게 장모님이 단순히 그거를 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딸 편들고 싶었겠죠. 전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기서 더 얘기하면 되거든요. 뭐 어머님이 딸 편드는 거야 내가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내가 고생이 많다라고 좀 격려해 주시거나 그런 얘기를 기대한 건데 그렇게만 딸 편 들면 좀 서운하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 그래도 안 쉽지 해요. 않은 얘기긴 하다. 굉장히 길잖아요, 벌써?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하다니 그냥 접고 그래 나는 집사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는 안 해도 네. 아이, 좀 서운합니다. 이것만이라도 하던가. 저는 방금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정도 얘기해도 되나? 좀 더 애교랑 추임새랑 막 앞에 이것도 깔고 하면서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모님한테 얘기할 때. 아, 저는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모님한테가 너무 높더라고요. 아, 얘가 무슨 얘기 안 할 때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장모님이 들으면서 아, 얘가 서운했구나 우리 사이가.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반대로 하셨구나 이분이. 진짜 네. 못 따라가겠다. 제가 말을 짧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막 말을 하지만 평소에 사실은 말을 길게 못 아니, 하고. 이분은 그러면 자존감에 문제가 없나요? 보시기에. 자존감의 문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뭐 있다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뭐 본인이 인정한 대로 그렇게 자존감 문제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뭐 보면서 자존감이 뭐 낮으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건 잘 안 보이는데 굳이 이걸 또 뭐 넘겨짓지 해주셔서. 마세요. 예. 그러실 네. 건 아닌 것 같다. 오해받는 게 조금 싫은 거야.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마인드의 문제다라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왜 그렇겠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네네. 그냥 단순히 태도가 고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마인드의 문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안 바뀐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꽤나 많거든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본인한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면 내가 이혼까지 하리라 생각을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게 완벽주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혼까지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해서 아는 거면 안 되는 거야. 까지도 온 거 아닌가, 단계가. 부부 상담을 만약 했다고 쳐요. 이거 지금 뭐 이런 어떡할까? 정도에서 위기의 부부 해가지고 부부 상담을 했다고 치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경청과 반영. 네네. 그렇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인이 그걸 듣고 당신이 내가 그렇게 당신이 집사로 생각한다라는 걸 내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청하고 반영하고 이러면 돼요. 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앉혀놓고 하면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주구절절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꼭 상담자가 얘기를 시키고 조금 더 표현하게 하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표현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치료 관계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 표현이 참 중요하다. 지금 이분이 굉장히 표현이 짧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엎드려 절받기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도움 요청하기라고 해요. I need help.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설거지를 먼저 해주길 바래요. 내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해주길 바래요. 뭐 다 해줄 건 없어요. 조금 해주면 내가 와서 많이 할 텐데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나로서는 너무 일을 방만히 한다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즐거워서 기다렸을 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건 내가 또 생각을 못했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먼저 해주고 있으면 나를 더 생각해 준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내 의중을 받아들이는지를 점검할 때 이제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I need help 안 해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제 얘기로 넘어가서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의국 생활, 그러니까 전공의 때 네. 4년차 이제 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국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시키면 이제 그 의국 방이 있는데 그런 걸 관리하면서 이제 밑에 연차들 다 이제 같이 이제 챙기고 이런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장이 됐으니까 장으로서 어느 정도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근데 의국이 더러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나는 밑에 연차가 보고 한 명이라도 따라 할 줄 알았어.
아무도 따라 안 하고 심지어 4년 차가 내가 정리하고 있는데 1년 차 거기서 쓰레기 득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머릿속에서 확 도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따라해 줄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혼자만 기분이 나쁘고 이럴 바엔 내가 왜 하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저도 파업을 했어요. 청소 안 했어. 그러나 아무도 청소를 했을 때도 뭘 했는지를 느끼지도 않고 청소가 언제부터 또 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몰라. 그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저 혼자 북치고 난리치 친 거죠.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교류적이지 않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엎드려 절받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표현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억지로라도 좀 해주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왜 안 해주나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 자체를 가오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뭐 이걸 말로 그냥 내가 몸으로 하고 말지. 근데 이렇게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내가 서운했다. 네. 내가 그때 힘들었다.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실은 더 가오가 빠지는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팩트를 얘기하는 바로 그 것보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별 방법이 없어요. 극복해야 돼요. 하는 수밖에 네, 없어요. 치료자가 도와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해야 훨씬 더 상대방이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받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교육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느껴서 실제로 해보니까 좋아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 이게 통하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가오가 안 서고 뭐 이래서 안 하는 거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는데 그건 누가 확실히 그거를 넘어서게 도와줘야 되니까 치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어떤 관계에서 둘이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완벽주의의 강박에 약간 좀 기복이 있고 그러면 얘기를 해서 해결하고 잘 안 되는 걸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시작하는 게 이 둘은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냥 망한 거야. 여기까지구나. 말해야 되네. 말해서 얘가 바뀔까? 안 바뀔 걸 알고까지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내가 얘를 못 받아주네? 이러면서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3자가 개입해서 그걸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둘이. 둘 다 완벽주의야.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가 하면서 알아주길 바래. 그러다가 각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들을 막 하면서 토론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되게 희한하네, 둘이. 이건 근데 남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방금 해주신 말씀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걸 둘이 스스로가 극복하기엔 또 힘든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개입은 빠를수록 좋고, 네네. 뭐 물론 본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실행을 빨리 할수록 해결책이 더 빠르다라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터놓고 그러면 아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같이 상담을 빨리 어떻게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뭐 굳이 부부 상담이 너무 어렵다고 치면 중간에 이 역할 해줄 한 사람이라도 세우면 되거든요. 친구든 뭐 인생 선배든 해서 같이 하면 되죠.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시는 게 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혼을 생각하실 정도로 심각하시면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그렇긴 하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혼을 생각할 정도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혼 앞두고 뭐 부부 상담을 하든 그냥 갈등 관계에 있어서 부부 상담을 하든 요즘 트렌드는 상담을 오래 안 해요. 오래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짧게 해요.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비용 뭐 돈 아깝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길게는 안 하니까 조금 더 각오하고 뭐 어차피 헤어진다면 이 정도는 해보고 헤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에이스 상담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상담을 한번 같이 받아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터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길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3장? 네, 3장에 해당하게 보내주셨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임의로 좀 많이 줄였는데 네. 일단 여름 작가님이 사연을 소개해 주시고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체로 기반을 닦아 안전궤도에 올려놓은 기혼 여성으로 30여 개 조합원이 모여있는 협동조합 개념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돌아가면서 부회장 3년, 회장 3년을 맡는 시스템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6년간 공동의 모임을 위해 몸바쳐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회장을 3년 하고 회장으로 올라갔을 때 다음 순번인 부회장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참고로 부회장이 실무를 보기 때문에 부회장 힘이 더 센 조직입니다. 문제는 부회장이 연임에 욕심이 있어서 순번제인 회칙을 선출제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투표로 회칙이 선출제로 바뀌었고 욕심이 있는 부회장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임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정리를 잘 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억울하고 부당하고 세상이 참 불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생활터전을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쌓은 커리어를 포함한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6년이라면 긴 시간인데 책임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렇게 떠나는 거라면 너무 정의롭지 못한 게 아닌가 힘이 듭니다. 제 무기력, 억울함, 세상에 대한 환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네. 부회장이 훨씬 실권이 있는 입장인데 먼저 본인이 3년 부회장을 먼저 했군요. 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다음으로 본인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부회장이 들어왔는데 그 부회장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마음에 안 들었네요. 그 이제 자세하게 막 내용을 써주셨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네. 또 얼마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줬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고요. 문제는 부회장으로 자기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이제 실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연임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원래는 이제 보통 같으면 연임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6년만 정리가 돼서 끝내야 네.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부회장 한 다음에 회장이 올라가서 다음 부회장 한 사람의 그 일이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에게 흠집을 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왜냐면 자기의 뒤이어서 한 거니까 자기의 연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해놓은 거를 그 상대가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느낌도 가질만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임을 하네. 네. 여기서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출제로 바뀌는 것부터 마찰이 막 있으셔가지고 그때도 막 이견이 있고 막 뭐 분란이 조금 있고 그랬는데 결국 부회장이 원하던 대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실망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권이 또 개입돼 있으니까 그런 거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공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적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욕심도 조금 가미가 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내가 놔두는 게 맞나? 다 그냥 놔두고 내가 떠나가는 게 맞는 건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엔 난 정말로 내가 봐도 남들이 봐도 여기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원들도 인정할 만큼 공적으로 난 열심히 일했는데. 몸바쳐 일했다고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인정을 못 받고 끝나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힘드신 거 아닌가? 조언을 해주시는 게 각자 스타일이 조금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각자 이런 상황이면 나 같으면 뭐 저 같으면 사실 할 만큼 하고 안 되면 저는 어느 시점에 손을 완전히 그냥 놓거든요. 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네. 다른 일에 매진하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6년 열심히 했고 나를 또 알아봐주는 사람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본인을 수고하고 했던 걸 또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더 많지 않으니까 그게 좀 속상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본인을 지지하고 3분의 1은 무관심하고 네. 3분의 1은 부회장 쪽을 더 좋아하고 약간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그럼 3분의 1이라도 알아주면 그 평가까지를 내가 내게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 섭섭해하는 것까지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어떻게 하겠나 싶은 거죠. 네. 내가 최대한 떳떳하게 열심히 했고 근데도 나를 몰라주면 그건 뭐 내 몫이 아닌 거니까 그냥 나는 오케이 하고 딱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제 스타일인데 네. 이분은 행간에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게 좀 읽혀서 무조건 그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니까 문제들이 더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임원도 하셨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근데 이걸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저는 6년 동안 헌신하신 것 존중해드리고 인정하고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굴러가는 조직을 또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잘 되든 잘못되든 물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갖고 계셨는지 인정하지만 거리를 두어야 할 시점이 또 오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얘네 안 알아주는구나. 안 알아주네. 알아주는 애들이랑만 얘기하고 나만 알아서 알아요. 그래 그럼. 이러고 나올 텐데 이게 저의 케이스가 아니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 조직이 이 본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거리를 둬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된다고 나한테 만약에 고민을 토로하러 온 누군가 있어. 그럼 저는 다르게 말해줘요. 진짜 할 수 있는 한 네가 다 뒤져봤어 그럼? 해 그럼 그렇게 해. 분하잖아 지금 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한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진짜로 첫 번째로 저한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원하는 답이 그거니까. 네, 왜냐하면 야 손 떼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 신경 쓰일 때마다 전화해요. 맞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화를 해요. 우연히 소식을 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지가 찾아볼 때도 있을 거야. 어쨌든 그럴 때 나한테 또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돼요. 손 떼 괜찮아. 이 얘기를 난 또 해줘야 되거든. 이게 저희 개인적인 이제 입장에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나한테 전화할 시간 없잖아. 지금 가가지고 뒤집어. 3명이 때문에 네 편 들어주는 사람 3명이 때문에 걔랑 같이 이렇게 해. 그러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몇 번 하면 저한테 더 이상 손을 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액션을 취해라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그렇지 사실은 내가 이게 마음이 안 떠나지고 정리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는데 그걸 폐잔병이 된 채로 목숨만 부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 들릴 리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못마땅한 거를 내가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서포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게 없더라도 네 마음이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나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겪은 바로는 갔다가 힘들면 포기해요. 하지만 해봤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오히려. 그거는 인정이 되네요. 네. 저도 고1 땐가 상담이라는 걸 처음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 어느 선배가 상담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고민 한 가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 친구한테 선생님이 선배긴 한데 선생님이 그 성경 공부를 좀 대신 시켜달라.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더니 결론적으로 그 선배가 나한테 네가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걸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은 못하고 저보다 능력이 좋은 당신이 이 친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지금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 선배는 왜 내가 하라고 그랬을까? 그냥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한 건가? 내 눈치를 본 건가? 아직도 좀 궁금해요. 이제는 저도 정신과 의사가 되고 상담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근데 그분은 무슨 상담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아, 내가 해줄 수도 있구나라는, 결국은 제가 안 했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아, 누군가가 무언가를 그 얘기를 할 때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게 옳아 보인다라는 방향이 있고, 또 사실은 내심 그 사람이 뭘 원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읽히는 게 있어요. 요번 사연도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모을 때도 그렇지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중론상 맞아요. 그래서 대개의 상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너 고생했어. 너 충분히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너무 에너지 뺏지 말고 네가 피곤한 일이야. 너 건강하게 네 거 신경 쓰고 더 좋은 데서 너 인정받을 일도 하고 이제 그건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조언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조언을 이분이 정말 수용하거나 그 조언을 듣고 싶을까? 아, 원하지는 않는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다 깨부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오히려 부회장 한 번 더 해야지. 이제 연임도 가능하다면서 3년 끝나면 당신이 부회장 하셔. 이러면 뽐뿌가 팍 받으면서 막상 근데 그렇지 하고 가서 힘들잖아. 그러면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니 말고 이거 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막 방법까지 다 얘가 이걸 수행하든 말든 어렵다 하더라도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조금 그러고 싶지 않으면 되게 희한한 경험인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올바른 말을 해줘요. 네가 생각해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감각이 있냐면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건 나한테 물어봤자 나 대답 하나도 안 해줄 거야. 라고 할 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고 이걸 지금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잠을 자겠네 라고 하면 저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내가 왜 시킨 거야 이거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하는 거고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내가 뽐뿌 넣어가지고 한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되면 네가 원래 하고 싶은 거 되니까 좋은 거잖아 라고 할 때는 제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됐는데? 네. 전화해봤어? 해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강권한 거잖아요. 그 안 됐을 때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서 잘 돼도 못 돼도 나한텐 고마워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쵸. 잘 되면 차라리 잘 된 거고 그야말로. 네. 못 돼도 그래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이제 미련 없이 포기해라라는 부분에서 잘 정리하는데 괜히 그거를 아이 너 정리해라. 너 더 다쳐 이러면은 그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만족. 네. 그래서 상담자가 과연 이렇게 하는 태도가 그냥 비위 맞추는 거냐, 정말로 정당한 상담이냐 이럴 때는 항상 고민이 되는데 상담은 그러겠네요. 생물이잖아요. 현장에서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얘기할지. 네.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이분 사연이 만약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도로 한 장 정도를 왔다 그러면 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막 이제 석 장 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왔거든요. 모든 이 디테일한 게 다 적혀 있어요. 네. 너무 디테일.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연을 길게 보내실 정도면 그냥 저희가 짧게 하고 뭐 하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네. 있겠다. 네. 본인이 그만큼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분인데 거기서 뭐 할 만큼 하셨으니까 마음 비우세요라고 하는 게 들어오겠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러네. 지금 여기 적힌 이분들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못 들었다는 거니까. 이분은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런 트렌드에 상담자가 다 있을 거라고요. 어떤 상담자는 그냥 그야말로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는 충분히 하셨다고. 그리고 그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데 최대한 애를 쓰겠죠. 하지만 그 상담자랑 상담하고 저 상담자 훌륭해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별로 안 해.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요령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셔야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은 풀리지만 정말로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또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 고마워할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상담자한테. 야, 제가 그런 때 있었거든요. 좋은 얘기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책임지기도 싫고 고민하는 게 나도 답안 나오고 나한테 막 물어봐.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준 대로 했다는 걸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지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서 어떨 때는 막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고 내가 막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사실은 너는 내 말 듣고 한 거라고 잘 안 되면 합리화할 거고 잘 되면 해결될 건데 해결 안 되면 또 전화할 거고 그때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 귀에도 안 들어올 거고 그럼 난 또 이래야 되고 뭐냐고 내가 니네 엄마냐고 막 후배들한테 막 그러다가 한 번은 그냥 비슷한 막 사례들이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막 찾아오고 막 형 맥주 한잔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오케이 앉아. 내가 그냥 욕을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막 욕을 한참 해요. 고맙대. 그러면서 다음에 또 전화가 와. 그런 게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도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중로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더 상처받는 것은 본인한테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 더 방향성이긴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은 현실적인 표현은 지르셔라. 하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라. 네.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시고 비리가 있으면 드러내시고 그래서 조합을 박살을 내셔라. 내가 부회장 안 할 거면 조합을 없애라.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져요. 확실히 최쌤이 전문가시라는 게 제가 너무 건방지게도 그렇구나. 나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되게 잘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로서의 차이가 있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박살을 내라. 했는데, 박살 안 내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었거든요. 이 새끼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말해줬는데, 그치. 하지도 않을 거. 근데 그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심지어는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것까지 다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전문가인데. 사실 뭐 진심은 조금 더 정리하기를 바라는 게 진심이니까. 네. 근데 당신은 그 얘기를 지금 들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르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둘 다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이제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되는 거죠. 본인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거기서 정말로 이게 계산이 안 돼서 네. 이 정도 하면 접어야 되겠다고 접어도 괜찮다. 그렇죠. 네, 그때 접으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저희는 중로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분이 안 풀리시면 한번 해보시라. 해보시다가 중간에 정리하셔도 괜찮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긴 내용을 적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거를 이제 보통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는 우리가 지금처럼 간단하게 축약이 되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 그걸 짧게 얘기했느냐, 길게 얘기했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되게 길게 얘기했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고 진심을 거기서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분도 주로 자기가 억울하다든지 나는 정당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저희가 그게 정말 정당하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 핵심을 두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정당하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얘기만 질러요. 그러면 상대방도 왜 그랬는지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게 본인한테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 자체, 과정을 얘기하는 게 내용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뭐 그만두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내용만 자꾸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분한테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세세하게 묘사한. 근데 우리가 시간상 이제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반쪽짜리가 되기는 하죠. 근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세세하게 적으셨던 그 마음은 저희가 받았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두 가지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만하시라 할 수도 있고 해보시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어쨌든 나오는 걸 테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지금은 그 과정의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은 상담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풀리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에이스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끝날 때 하나 둘 셋 하고 합의해서 뭐 하기로 한 거 야,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야, 2주 전에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전문가. 이러니까 돈을 받는 거야. 네. 맞네요. 네. 이분한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제가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하면 좀 이상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면 고생하셨습니다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사연이 조금 밀려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 네. 사연 하여튼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